전기공사 견적의 단답 예상이라고 한 거는 견적이 처음에는 30점이었던 게 20점으로 줄었는데 이번 2회차부터는 5점에서 10점이라고 했는데 이 5점에서 10점이라는 얘기가 딱 5점짜리 한 개, 10점짜리 한 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5점짜리를 5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실직 견적을 내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단답의 형태로 한 2개 정도 낸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답은 전부 다 관연도 문제지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지금 여기다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은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견적을 내는 겁니다. 표준품셈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답에서 많이 할 때 많이 봤던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옥내전선, 오개전선 할증률 있죠?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 드린 거 지금 보시면 그걸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데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 기준이라는 거는 정부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대한 예가 산출이에요. 견적이라는 걸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거에 견적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내가 견적을 내보는 이유는 뭐야? 내가 견적 대충 내보니까 이게 한 1억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업체에다 주는데 업체에서 5억이요 이러면 공사 안 시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 예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본 표준품셈을 예가의 산정 기초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적 복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 표를 다 구하셨어야 했는데 다 품셈에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 옥내배선이다 그러면 전선관이다 그러면 전선관의 품셈을 제가 보고 딱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셈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품셈은 이런 내용이고 적용 방법은 이렇게 품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정 가격 산출에 대해서 부당한 감액이 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 다 그런 내용들이고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읽어볼 것도 없어요. 특정 기계에 사용을 하는 경우나 또는 수량의 경우는 잘 보세요. MKS 단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터, 그죠? MKS가 뭐야? 그죠? 미터, 킬로그램, 세크의 단위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단위 표준에 의하는데 보통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 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에서 4, 4, 5 입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표준품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런 거예요. 그죠? 쭉 나눗셈에서 계산의 순서 약분법 쓰지 않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면적은 수학 공식에 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별표를 치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 재료를 살 때 할증률하고 철거 손실률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단답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개전선 5%, 옥내전선 10% 다 했죠? 맞아요? 다 여러분들 저기 다 있었어요. 뭐냐면 단답 문제 풀 때 다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다 있었던 건데 이때 할증률이 5%고 철거는 2.5%다. 그래서 요 표는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였는데 요 근래 트롤리선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트롤리선. 그죠? 트롤리선이 1%다.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철거 손실률. 우리 단답에서 쓰라고 나왔던 거죠? 이게 다 표준품셈에 있는 거예요. 철거 작업 시 발생하는 폐자재를 환입할 때, 다시 살 때 파손, 손실, 망실의 일부 부식에 의해서 의한 손실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증률의 절반씩만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최고 손실률은 뭐다? 할증률의 절반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노임 같은 경우에 관계, 그죠?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데 노임의 할증,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 노임을 할증을 할 수 있다. 할증, 그죠?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보면 품의 할증, 그죠? 공사 규모, 현장 조건을 감안해서, 그죠? 할증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뭐예요? 공사 규모, 현장 조건에 따라 다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할증을 하는데 뭐 1.414가 그 인공인데, 그러니까 품인데 여기다 할증을 하는데 50%, 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414에다가 1 플러스 0.5 플러스 0.2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두 개가 차이가 뭐예요? 이런 거야. 공사 규모나 현장 상황에서 보면 송전솔로 공사나 그 다음에 변압기 설치 공사나 이런 거는 대부분 품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땅 한 번 파가지고 가로등 묻는데 뭐 2열로 묻거나 3열로 묻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 땅은 이미 다 파놨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하는 경우는 공정계획에서 공기산출 경우가 정상 작업으로 불가능해서 야간 작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체크하세요. 품의 몇 프로? 25%까지 가산하는 거예요. 야간 작업 얼마? 25%. 기억하세요. 야간 작업 25% 한다. 자, 그 다음에 건물층 수별 할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2에서 5층까지 1% 요거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단답에 다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있었다, 단답에. 그 다음에 지하층 할증도 단답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하 1층은 1%, 2층에서 5층 2% 이런 거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번 2021년도 공사산업기사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세별 할증인데 일반 보통은 0%예요. 근데 불량하면 25%, 매우 불량하면 이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가에서는요 작업을 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아요. 10%. 그 다음에 번화가 그 1번, 2번으로 돼 있는데 번화가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주택가에 대한 건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왕복 소요 시간에 대한 할증인데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세별 할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그죠? 표고 이런 거. 그죠? 높이죠. 표고는 뭐예요? 중심 구역에서부터 거리 300m까지를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요런 건 잘 기억하세요. 왕복 중심 구역에서 거리 300m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이라고 여기 표시된 것들은 이동 시간이라고 해놓은 거는 왕복 소요 시간, 이동 시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작업장까지예요. 왕복 2차선. 이해됐습니까? 왕복 2차선이 뭐예요? 차가 이쪽으로 하나 가고 이쪽으로 와. 그럼 이쪽 편도 1차선이지만 왕복은 2차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기준으로 하는 게 이동 시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번화가 아까 1번, 2번이 있었는데 번화가는 도로 조건이 그죠? 왕복 4차선 넘는 거고 이하예요. 그러니까 아까 번화가 1번은 어떻게 했어요? 번화가 1번은 20%, 2번은 10%였잖아요. 자, 그래서 번화가 1번의 경우는 어머나 4차선 이하, 요건 4차선 초과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4차선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 건너기 하면 50, 뭐 개혁 건너기 30 이런 거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할증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우리가 보통 인도교에서 작업을 하면 인도교는 뭐야? 다리는 다리인데 사람도 건너갈 수 있는 다리. 그 다음에 철교는 전철이잖아요. 요거 그죠? 요런 거 할증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고소 작업에 대한 거야. 높이 올라갈 때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선 근접 작업을 하면 몇 프로 한다? 30%를 적용한다. 그렇죠? 활선 근접 작업하면 몇 프로야? 30%. 활선 근접 작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으냐? 보세요. 활선 근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답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나도체 22,900 전원전선 포함해서 2억 거리 이내 근접에서 작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AC 60V 이상 600V 미만, DC 750V 미만 이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KC에 저압이 바뀌어서 이거 1000V 이거 1500V 아닙니까?
이거 언제 거예요? 2021년도 표준품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책을 보니까 이게 1000으로 바뀌어 있고 1500 정신 없는 거죠. 표준품셈도 안 보고 하는 거니까. 표준품셈에 있는 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거로 더 이상 논란 삼지 마세요. 내가 다른 책에 대해서 언급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에도 답변도 안 해드려요. 내가 다른 책에 대해서. 왜? 근거를 내가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를 대라는 건 뭐야? 견적에 대한 이런 그 공사기사의 단답이 견적의 표준품셈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죠? 그런 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는 막 그렇다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군 작전 지역 20%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군 작전 지역 20%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군사 작전 지역이죠. 군사 작전 지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0% 할증할 수 있다. 기타 할증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열차 통행 이건 관계 없고요. 전차선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별 할증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크게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아니고요. 긴급 공사야. 잘 보세요. 긴급 공사의 경우에는 긴급 할증률을 20%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위험한 곳. 그 다음에 뭐야? 군사 작전 지역. 야간 작업. 아까 했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야? 야간 작업. 군사 지역. 군 작전 지역. 그 다음에 뭐야? 긴급 공사. 됐습니까? 잘 보시니까 긴급 공사에 대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놓고 4점 주면 또 이거 또 어려워지는 거야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 20%까지 계산하고 진짜 급해 빨리 해야 돼 그러면 10%까지 더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작업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거리 작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내용 중에 휴전 시간 이건 여기 또 나오죠.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 이 공식을 쓰라고 나온 거예요. 단답에도 여러 번. 할증의 중복가산 요령은요. W는 P 곱하기 1 플러스 알파1, 알파2에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얘가 뭐야? 이미 할증이 여기다 돼 있으니까 할증이 포함된 품이에요. 아시죠? 공식 쓰라 그러면 밑에 의미를 써야 돼요. 두 번째 P는 뭐야? 기본품. 이건 할증 요소예요. 품의 할증 요소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본품 이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자재인데요. 그 중에는 뭐다? KS 규격을 한다. KS 규격이 지금 ACSR하고요. ACSR 규격이 2020년도에 KS 규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실어놨더니 맨날 그래. 딴 책에는 95스퀘어가 있는데 여기는 96스퀘어인데 바뀌었어요. KS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죠? KS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질 비닐 전선관 규격 바뀌었습니다. 100mm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재료 단가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우리가 그죠? 단답이었죠? 소음반이라는 게 뭐다? 20m 이내 수평거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경사면의 경우에는 직구 1m,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보고 할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거리 20m 이내. 요것도 이제 시험에 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단답이라고 했던 게 다 뭐예요? 표준품셈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단답이었는데? 아니요. 표준품셈 안에 다 있는 견적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견적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점짜리를 하니까 20점짜리를 하고 하니까 견적 내는데 급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5점, 10점을 바꾸면 이런 애들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총출동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것들 이것도 이제 문제도 하나 있었죠. 보험료 산정하는 것도 다 줍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비도 있고요.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안 하셔도 되는 건 제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구손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맞아요? 공구손료 뭐야? 일반 공구나 시험용 계측기 손료. 그죠? 직접 노무비에, 맞아요? 직접 노무비에 몇 프로? 3%다. 맨날 저한테 질문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왜 직접 노무비에 3%입니까?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됐죠? 직접 노후의 몇 프로? 3%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얘를 냈어. 그 다음 해에는 뭘 냈어요? 바로 이거 냈죠. 체인 호스트, 블록, 파이프 익스펜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엣지, 전원내압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경장비 손료에 준한다. 요게 또 뭐예요? 단답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단답책 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표준품셈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장비 손료에 해당한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런 그 뭐 변압기, 자동차 조정기, 뭐 그죠? 싱크로스코프 뭐예요? 포텐시오미터, 전위차계 이런 것들은 검사용 기구류의 손료는 경장비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경장비는 뭐냐? 그죠?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모 재료 이런 것들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인력 운반비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목도공이라고 그랬어요. 목도공. 목도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목도공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둘이서 양쪽 어깨에다 대를 걸어. 그리고 여기에다 물건을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목에다 걸쳤잖아. 목도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야 누가 이제 목도공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인력 운반비다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인력 운반비는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운반비는 왜? 옛날에는 철탑을 산에다 만들면 밑에서 다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도로를 먼저 내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다 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철탑 만들 때. 그러니까 운반비는 어떻게 하냐? T분의 A에다가 곱하기 M 곱하기 V분의 60 곱하기 2의 L에다가 플러스 T예요. 요 공식을 수치를 주면 그대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노임이야. 목도공의 노임은 3만 원이다. 그럼 3만 원 넣으시면 되고. 요 T라고 하는 거는요. T라고 하는 것은 1일 실 작업 시간이에요. 분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 3시간 했다 그러면 18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M은 뭐냐면 필요 인력이에요.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러면 1인당 1회 운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킬로그램. 내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건 40kg다. 그런데 총 운반량이 얼마냐는 거예요. 킬로그램. 2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40kg밖에 나는 한 번에 못 오네요. 그럼 몇 명 필요한 거야? 50명 필요한 거죠. 그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얘기할 때 L은 뭐냐면 운반거리입니다. 운반거리는요 킬로미터로 합니다. V는요 왕복의 평균 속도에 속도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합니다. 그 다음에 T는요 준비 시간이에요. 작업 준비 시간. 보통 문제에서 안 주면 2분으로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안 주면 2분으로 합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제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번 회차에서 시험 보고 공사기사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나오면 대박인 거야 우리는. 왜? 다른 데는 아무도 안 해. 여러분들 지금 공사기사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표준품셈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시험 문제 제일 나오기 좋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 다 나왔었는데, 애정하는 게 다 나왔었는데, 지금 새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얘예요, 얘. 얘기 됩니까? 이게 예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2000년대 이후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목도공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잘. 그런데 인력 운반이라고 해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 책에는 다 목도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건 다 없어진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별표 2개. 됐습니까? 별표 2개. 그래서 이 인력 운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잘 보세요. 왕복 평균 속도가 있는데요. 왕평균 속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도로 상태 양호.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 상태 보통.
분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로 상태 양호 보통 분량에 따라서 2kg, 1.5kg, 1인데 보통은 얘 아니면 얘예요. 분량은 없어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도로 상태 양호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2. 그죠? 그다음에 도로 상태 보통은 1.5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인부가 지게로 운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두 개는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죠? 기억하세요. 자, 양호하다는 거, 도로 상태 양호하다는 건 뭐예요? 운반지가 평탄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소 이제 지장이 있으면 보통이에요. 불량이라는 건 자갈밭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요. 경사지, 경사 운반지의 경우에는 이 환산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표를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운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그 내용들에 대한 거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하시면 돼요. 딴 거 다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직종이에요. 직종인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직접 작업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감독, 공사관리자, 현장사무소 직원들의 간접 인력들은 간접 노무비로 선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노무 비율이 있었죠, 우리. 그죠? 간접 노무 비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간접 노무 비율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직접 노무비를 구하고 거기다 간접 노무 비율만 곱하면 간접 노무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 작업한 사람들의 노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는데 이 100만 원에 간접 노무비는 15%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원이 바로 무슨 돈이에요? 공사 현장 보조작업 종사하는 감독, 그 다음에 공사 관리자, 현장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됐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간접 노무비라고 할 때 그 간접 노무비가 뭐냐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직종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플랜트 전공. 우리 저 단답에 많았어요. 그죠? 플랜트 전공. 발전 설비 준공.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변전 전공은 변전 설비야. 개장공은 뭐예요? 자동 제어 이런 거를 개장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 괄호놓기, 그러니까 이거 한 5개 써놓고 괄호놓기 해가지고 한 5점, 10점 이렇게 줘버리면 난리 나죠, 이거. 그래서 송전 전공, 배전 전공은 대부분 뭐야? 전주나 배전 설비예요. 내선 전공은 옥내, 배관, 배선 등기 구류예요. 잘 기억하세요. 특고압의 케이블 쓰면 특고압 케이블 전공, 고압의 케이블은 고압 케이블 전공. 맞아요? 그 다음에 저압 케이블 전공, 그죠? 저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송전 활선 전공은 송전선로 활선, 배전 활선은 배전에서 활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장공 이런 것들이 참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 제어나 이런 것들 얘기한다. 자, 그래서 송전 전공은 고수작업하는 직종으로 위험 할증률을 별도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노임이 비싸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표준 노임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송전 활선 전공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견적에서 우리가 이제 견적을 다 공부했다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표준품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증률, 그 다음에 운반비,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안에 있던 용어들 중에 제가 아까 체크해 드린 것들 다 어디 있었어요? 단답에 다 있었어요. 직종,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점에 10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견적 내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견적에서 인공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공계산. 인공계산을 하면 지금은 인공을 구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다 이거죠. 문제지에서 주어져요. 문제에서 뭐냐면 인공은 예를 드는 거예요.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만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문제지에 별다른 그죠 내용이 없어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공만 구하라는 경우는 우리가 그 시험지 맨 앞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있죠. 거기 보면 뭐야? 문제지에 별도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만 구하라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셔가지고 둘째 자리까지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15.62754가 나왔다면 인공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써라. 첫 번째 내용대로 하면 15.6275가 돼요. 두 번째 문제지에 없는데 인공만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자리까지 해서 15.63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공을 구하고 노임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노임이 3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면 계산해 보시면 3만 원 곱하기 15.63 한 거 하고요. 3만 원 곱하기 15.62754를 계산한 거하고 값이 다르겠죠? 왜냐면 소수점 밑에가 3개가 없으니까 얘는. 그래서 인공 플러스 노임을 계산하라고 하는 내용은 대부분 뭘 하지 않는다? 인공의 소수점을 전부 사용해 가지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노임을 해서 원 밑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은 내용이에요. 견적 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정확하게 내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게 뭐 지금 내가 보니까 동네마다 견적을 따르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표준은 이렇습니다. 표준은 이렇고 이거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니까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실제 실무에서는 견적 낼 때 인공을 안 버려요. 소수점을 다. 그대로 놓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실무는 아니고 우리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지에 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공의 맨 끝에 단위를 지우라는 내용이 지금 그죠? 노임이 있다면 값이 달라질 거니까 인공 소수점을 다 쓰시라는 거고요. 아닌 경우는 뭐 둘째 자리까지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확인하시고요.